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드디어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벌써부터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6만 호 공급,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집값 잡는다. 이런 기사 내용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발표한 공급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이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화될 건지 팩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새롭게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발표한 공급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겠다. 이게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27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입주는 빠르면은 29년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오늘 발표한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한 공급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진행할 건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요. 앞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들 자체는 과거에 어떤 정책을 했고 이 정책들을 이뤄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추진 방향. 여기서 추진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서울 도심권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6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용산 기계획 물량을 제외했을 시에는 5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26곳에 3만 2천 호, 그리고 경기도의 18곳에 2만 8천 호, 그리고 인천 2곳에 10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총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오늘 발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새롭게 공급이 되는 공급 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발표한 공급 정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고 했죠. 자, 서울 26곳에 공급하는 거 그리고 경기도 18곳에 공급하는 거 이게 이미 기존에 공급하겠다고 발표된 지역을 다시 재포장해가지고 공급 대책으로 발표된 부분입니다. 총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 자체를 한번 본다면은 도심권을 개발하는 거는 4만 4천 호, 그리고 노후청사라든가 아니면은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을 해가지고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 그리고 신규로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해서 약 6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 그래서 총 6만 호를 공급하는데 자 여기서 도심 개발 자체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하겠죠. 서울에서 도심권이라고 한다면은 한강벨트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3구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용산 지역의 공급이 그래도 몰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캠핑킴 기지, 그리고 501 반환기지, 용산 우체국이라든가 용산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자, 용산 지역에 약 13,700호 정도가 몰려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공급 대책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발표했던 지역인 거고 그 다음에 캠프킴 기지도 2020년도 8.4 대책 때 발표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501 반환부지라든가 그리고 뭐 태릉 CC라든가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공급이 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도 8.4 대책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무산된 지역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오늘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문화유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 반대 그리고 공급량 자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던 그런 부지들입니다. 자, 이런 부지들 자체가 지금 현재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안 끝난 부분인데 벌써부터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언제부터 착공하겠다고 발표를 한 부분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서울에서 핵심 지역이라는 용산 지역도 이렇게 아직까지 협의가 끝나지가 않았는데 착공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핵심 지역 이외 지역도 한번 볼게요. 노원 태릉CC라든가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이라든가 광명경찰서라든가 강서 군부대, 독산동 공군부대, 그리고 남양주 군부대, 서울 국방대학교. 자,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세대수가 많게 공급이 되는 그런 지역들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들도 2020년도 8.4 대책에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지역이고, 그때 당시에 반대에 부딪혔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공급량 자체가 많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반대를 해서 대부분 다 취소가 되거나 무산됐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27년도, 28년도, 29년도 이때 착공이 들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후청사를 개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재명 정부 8.12 대책에서도 나왔던 정책이고, 그 전에 20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8.4 대책, 그리고 21년도 2.4 대책에서 발표가 다 나왔던 지역들이죠. 서울의료원이라든가 교육연구시설이라든가 성수동 기마대부지라든가 용산 유수지, 그리고 용산 도시재생혁신센터, 서울세관, 그리고 송파구 ICT 보안클러스터. 자, 면목동 행정타운도 마찬가지고, 수원 우편편집구, 광명세무서, 그리고 성남세관, 국토지리연구원 다 언제 나왔냐? 8.4 대책, 그리고 2.4 대책 때 나왔던 지역들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도 추진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요. 노후청사라든가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해서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2028년도 그리고 2029년도 착공이기 때문에 입주는 2030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자, 서울 수도권 지역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6만 호를 공급함으로써 과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경기도에 6만 호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하는데 집값은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그리고 제가 팩트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죠? 공급 대책이 아니라 이거는 언제까지 빨리 착공하겠다는 착공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26년도, 27년도에 단기적으로 공급이 되는, 주택이 공급이 되는 거는 있나요? 한 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절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은 빠르면 2028년도부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28년도, 29년도, 30년도 그때까지 해가지고 6만 호가 공급이 된다면은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값이 안정화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집값은 어떻게 보면 28년도까지는 집값은 상승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왜 상승하냐면은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제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뭐라고 했죠? 지금 계속해서 때리는 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양도세라든가 아니면은 취득세라든가 아니면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모든 세금을 다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느냐? 안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급해갖고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 다주택자들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대부분 묶여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세 매물이라든가 월세 매물 자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 자체도 없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 상승을 끌고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 공급 대책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확 풀어가지고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는 절대 시킬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조심해야 될 지역, 그런 지역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자로서 갈아타기를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재테크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올 세금 강화 정책이라든가 공급 대책에 따라서 재테크 전략을 새롭게 짜봐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갈아타기 좋은 지역,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청약이라든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지역, 이런 지역들을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의 재테크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